이번 시간에는 우리 FC, FS 선입 선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C, FS요. First come, first service 해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이제 서비스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선입 선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랑 이제 똑같은 게 우리 FIFO요. FIFO. First in, first out 해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 FC, FS랑 우리 FIFO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해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케줄링 방식에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비선점이 있고 우리 선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선점과 비선점의 차이가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거죠. 그때 이제 강제로 이제 뭔가를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게 우리 선점이고요. 강제로 이제 뺏어올 수 없는 게 우리 비선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의 종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FC, FS라는 것도 있고 SJF라는 것도 있고 우선순위다, HRN이다, 기한부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점에 보게 되면 이제 RR 방식, 우리 라운드 로빈 방식도 있고요. SR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점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다단계 Q라는 것도 있고, 다단계 피드백 Q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FC, FS요. 요 FCFS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우리 피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얘네 이제 우리말로 선입선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네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FCFS 요거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FCFS는 먼저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 상태 Q라는 게 있어요. 이 큐에 도착한 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CPU를 이제 할당받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FC, FS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준비 상태 Q라고 했죠. Q라는 거는 우리 터널과 같은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그게 이제 딱 정해진 거죠. 해서 한쪽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데이터가 나가는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Q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기차가 이제 터널에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죠.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FC, FS, FI, FO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 상태 Q는 대기 Q다, 우리 준비 완료 리스트다, 그리고 우리 작업 준비 Q다, 스케줄링 Q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FC, FS라는 거는 도착한 그 순서대로 우리 CPU를 이제 할당받는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먼저 도착한 것이 먼저 이제 처리돼서 공평성은 이제 유지가 됩니다. 공평성은 이제 유지가 되긴 유지가 되는데, 짧은 작업이 긴 작업을, 아니면 중요한 작업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작업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해서 얘는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긴 게 이제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짧은 게 들어온다면, 그때 그 짧은 작업이 이 긴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작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요한 작업이 그 중요하지 않은 작업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우리 FC, FS요. 자, 우리 예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세스들이 차례대로 이제 준비 상태 Q에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할 때, 그때 FC, FS 이 기법을 이용해서 평균 실행 시간이다,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이다, 그리고 평균 반환 시간이다, 요 세 가지를 이제 구해라. 그때 제출 시간은 없으며 시간 단위 이제 초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때 이제 프로세스 번호 보니까 P1이다, P2다, P3다 그렇게 써져 있고 각각 이제 실행 시간이 써져 있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P1, P2, P3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제 준비 상태 Q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가정하자 그랬죠. 그러면 요 FC, FS는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P1을 먼저 처리해주고, 그리고 P1이 전부 다 이제 실행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P2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 P2가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됐다 그랬을 때 이제 P3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실행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각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 반환 시간 그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대기 시간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이제 대기한 그 시간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해서 바로 앞에 P1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P2가 실행이 된다면 P1이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다 끝날 때까지 이 P2는 이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해서 요 대기 시간이라는 거는 바로 앞 프로세스까지 그 진행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시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합해서 우리가 반환 시간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행 시간이다, 대기 시간이다, 반환 시간이다. 얘네들의 이제 각각의 이제 평균이요. 평균 값을 구할 때는 각 프로세스의 시간의 이제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프로세스 이제 개수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평균을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가 3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각각 이제 프로세스의 시간의 합을 먼저 구해주고 그리고 평균값을 구해줄 때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3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각각 이제 프로세스 P1, P2, P3가 있고 실행 시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 시간별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돼요. 진행 시간이 지금처럼 0초다, 10초다, 20초다, 30초다 이렇게 있을 때 맨 처음에 얘는 이제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처리가 되겠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이 P1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이 0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20초 동안 이제 실행을 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초까지 여기까지 쭉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0초에 이제 들어왔다가 20초가 돼야 이제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되겠죠. 해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P1이라는 이 프로세스는 0초에 이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20초 동안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20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P1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CPU에 먼저 들어와서 이제 먼저 처리가 될 동안 이 P2랑 P3는 얘네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P1이 전부 다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완료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게 우리 P2예요. 그러면 P2는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0초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P1이 이제 끝날 때까지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될 때까지 쭉 기다릴 거예요. 기다렸다가 얘가 P1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P2가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때 이제 실행 시간이 총 4초이기 때문에 그 4만큼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얘도 이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쁘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P2라는 아이는 0에 이제 도착을 해서 20만큼 P1이 이제 실행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대기를 하다가 이 P1이 20에서 끝나면 20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20부터 이제 실행을 시작해서 4초 동안 이제 실행을 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20부터 시작을 해서 4초만큼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주고 얘는 24초가 딱 지나면 그때 이제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P2가 이제 완료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P3가 이제 실행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P3는 맨 처음에 이제 0에 이제 도착을 해서 P1하고 P2가 전부 다 이제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P1이 끝나고 P2까지 전부 다 이제 완료된 그 시점이 24초죠. 그 24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6초만큼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P3는 0에 이제 도착을 해서 P1하고 P2하고 둘 다 이제 실행하는데 총 24초가 걸리니까 24초만큼 이제 대기를 하겠죠. 대기를 하다가 24초가 딱 되는 순간 이제 P2가 끝나니까 그때 24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P3가 이제 6초 동안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4초부터 시작을 해서 6초 동안 실행이 되니까 이제 30초가 돼야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실행 시간,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반환 시간 요거 이제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평균 실행 시간 먼저요. 평균 실행 시간은 우리 P1이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그 시간이 20초죠. 그리고 P2는 이제 4초만큼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3는 이제 6초만큼 이제 실행이 됩니다. 해서 우리 20 더하기 그리고 4초 더하기 6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것들을 싹 다 이제 더해주면 총 30초가 나오겠죠. 그때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되는 게 P1, P2, P3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싹 다 우리가 이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3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평균 실행 시간은 이제 얼마다? 10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대기 시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평균 대기 시간이요. 그럼 우리 P1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P1이라는 이 프로세스는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P2는 P1이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해서 이 P2는 20만큼 이제 대기를 하고요. 그리고 P3는 P1하고 P2가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될 때까지 얘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해서 얘가 총 기다리는 그 대기 시간은 총 24초예요. 해서 P1은 이제 기다리는 그 대기 시간이 이제 0초고, 그 다음에 이제 P2는 20초, 그 다음에 P3는 이제 24초가 되겠죠. 해서 일단 얘네들을 이제 싹 다 더해주면 총 44초가 나올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의 개수가 이제 3개니까 3으로 이제 나누면 얘는 이제 14.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반환 시간이요. 평균 반환 시간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 반환 시간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이제 기다렸던 그 대기 시간과 우리 실행 시간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우리가 반환 시간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P1이라는 거는 대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대기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실행을 20만큼 이제 실행을 해서 그때 이제 결과값을 반환하는 그 시간이 20초예요. 20초. 그 다음에 P2는 20만큼 대기하고 있다가 4초 동안 이제 실행을 해서 24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P3는 24만큼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6초만큼 이제 실행을 해서 30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어떤 특정 결과값을 반환해 줄 겁니다. 해서 우리 P1의 이제 반환 시간은 이제 20초고요. 그 다음에 P2는 이제 24초고, 그 다음에 P3는 이제 30초죠. 해서 얘네들을 이제 싹 다 이제 먼저 더해주면 74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 74초를 우리가 3으로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그때 이제 평균값이 이제 24.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평균 실행 시간이다, 평균 대기 시간이다, 평균 반환 시간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정답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로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주어진다고요. 해서 프로세스 번호하고 각각 그런 프로세스마다 실행 시간을 이렇게 이제 주어주고, 그때 이제 평균 실행 시간이다, 평균 대기 시간이다, 평균 반환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알고리즘을 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되는 그 순서가 이제 바뀔 거예요. 그때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각각 이제 프로세스마다 실행 시간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걸 보고 그냥 우리가 막 눈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그 진행 시간을 이제 쭉 그래프 형태로 이제 그리면서 하나씩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요 그림만 요 표만 이제 하나 쳐다보고 문제를 막 그냥 대충 좀 풀게 되면 틀릴 확률이 되게 높다고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 FC, FS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요 예제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